나는 올해 52,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설비 회사를 운영한다. 15년 동안 직원 10명 데리고 버텨왔지만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마음이 항상 불안했다. 일은 줄었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였고 사람들은 나를 사장이라 부르지만 정작 내 통장은 월세 내는 사장님 수준이었다.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거래처 이사에게서 뜬금없는 말이 나왔다. 형님, 강원랜드 한번 가보세요. 기분 전환에 딱입니다. 나는 도박을 해본 적도 없었다. 그래도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고 만종역으로 향했다. 만종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한 정선길을 지나 강원랜드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본관 입구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카지노 안으로 들어가니 담배 냄새와 동전 소리, 사람들의 탄식과 환호가 뒤섞여 묘한 공기가 흘렀다. 나는 겁을 먹은 초보답게 슬롯머신 앞에 앉았다. 지폐 3만 원을 넣고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몇 번의 회전 끝에 갑자기 화면이 번쩍였다. 미니 잭파트 120만 당첨. 순간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초보가 대박났네 하고 말했고 나는 얼떨떨했다. 한순간에 120만 원이 생겼다. 나는 이때부터 착각하기 시작했다. 아, 나한테도 이런 운이 있구나. 이 정도면 앞으로도 따겠는데? 그날 밤 강원랜드 호텔은 만실이라 근처 하이월 리조트 콘도에 방을 잡았다.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슬롯머신 돌리는 장면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내일 조금만 더 해보자. 100만만 더 벌면 요즘 밀린 세금도 좀 메꿀 수 있겠네.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카지노로 들어갔다. 이번엔 어제보다 자신감이 붙어 있었다. 슬롯머신이 아니라 테이블 게임으로 갔다. 빨간 칩, 파란 칩이 쌓여있는 바카라 테이블. 최소 베팅 1만원, 최대 30만원. 처음엔 조심스럽게 1만원씩 걸었다. 플레이어에 걸었는데 연속으로 3번 이겼다. 50만원 정도의 수익. 그때 딜러가 칩을 밀어주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굿드럭 서. 그 말이 이상하게 기분을 띄웠다. 그 이후 나는 베팅 금액을 올렸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욕심이 생겼다. 점심도 먹지 않고 오후 4시까지 붙어 있었고 결국 380만원을 손에 쥐었다. 이번엔 운이 트인 날이구나. 하지만 그때부터 내 인생의 첫 번째 무너짐이 시작됐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왔는데 문 앞에서 다시 유턴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유는 단 하나. 딱 한 판만 더 하고 가자. 그 한 판이 30만원을 날렸다. 잃은 걸 만회하려고 또 30만원을 걸었고 이번엔 60만원을 잃었다. 손이 떨렸다. 지갑 안에서 카드를 꺼내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결국 새벽 2시 처음 땄던 120만원은 물론이고 내 돈 210만원이 더 사라져 있었다. 정선의 새벽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다. 담배 한 개비를 붙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잘못 들어선 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은 이상한 동물이다. 후회하면서도 다시 가고 싶어 한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엔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째. 나는 일보다 강원랜드 생각이 더 많았다. 견적서를 써야 하는데도 머릿속엔 슬롯머신이 돌아가고 있었다. 120만을 따던 그 순간의 짜릿함이 계속 귀 뒤에서 속삭였다. 너 다시 오면 이번엔 제대로 벌 수 있어. 처음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스트레스 풀러 한 번 더 가는 거지. 뭐, 지난번엔 내가 너무 급했지. 하지만 실은 단 한 가지 이유였다. 나는 이미 도박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 주 토요일, 나는 다시 청량리역에 서 있었다. 표를 끊으면서도 이번엔 50만만 쓸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내가 그 말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만종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강원랜드가 시야에 들어오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입구 앞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냄새가 풍기고 칩소리가 귀를 찔렀다. 여기만 오면 세상 걱정이 사라졌다. 사업도, 직원 월급도, 밀린 부가세도 오직 이길까 질까만 남았다. 그날 나는 전보다 베팅이 커져 있었다. 처음부터 5만원씩 걸었다. 그리고 초반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 플레이어 3연승, 뱅커로 갈아타서 역전 2번, 1시간 만에 180만원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봐라, 내가 감이 좋은 거라고 했잖아. 이때가 가장 위험했다. 도박이 사람을 잡아먹는 포인트. 바로 이길 때다. 저녁이 되기 전 나는 이미 250만원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근처 식당에서 삼겹살 한 판에 소주 한 잔을 하며 오늘은 진짜 이긴 거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강원랜드는 초보자에게 당근을 먼저 준다는 걸. 다시 카지노로 들어온 시간은 밤 9시.
슬롯 구역을 지나며 화려한 불빛을 보는데 마치 나에게 손짓하는 것 같았다. 나는 테이블이 아니라 슬롯 머신 앞에 앉았다. 지난번 120만을 준 바로 그 기계였다. 3만원, 5만원, 10만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번엔 다시 올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슬롯은 냉담했다. 반짝이던 화면이 이번엔 아무 반응도 없었다. 2시간 만에 이익 250만원이 전부 사라졌다. 나는 멍해졌다. 아, 또 그 짓을 했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여기서 시작이었다. 나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현금 서비스 100만원을 뽑았다. 그리고 다시 테이블로 향했다. 베팅 금액이 더 커졌다. 10만, 20만, 30만. 딜러의 손놀림에 따라 내 표정이 오락가락했다. 딜러는 무표정했지만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밤 1시. 나는 원금은 물론 200만원을 추가로 잃고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다. 도박이 무서운 건 잃어서가 아니라 잃어도 멈추지 못하는 자신을 보는 것이었다. 그날 새벽 정선의 칼바람을 맞으며 나는 다시 서울행 첫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에 스치는 어두운 산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진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 한 달 동안 나는 강원랜드를 6번 더 갔다. 손실 금액은 총 2,850만원. 사업 매출보다 강원랜드 매출을 더 걱정하는 한심한 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내 귀에 들어왔다. 형님, 마카오 한번 가보세요. 여긴 스케일이 다릅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작이었다. 강원랜드를 한 달 동안 6번이나 다녀온 뒤 나는 이미 예전의 나가 아니었다. 새벽마다 정선에서 서울로 돌아오며 다신 안 온다고 외쳤지만 그 말은 늘 몇 시간도 가지 않았다. 손실액은 어느새 3천만 원에 가까웠고 직원들은 내가 외근을 간다며 매번 사라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거래처 과장이 퇴근 후 술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형님, 강원랜드는 초보 놀이터예요. 진짜는 마카오죠.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유튜브에 마카오 카지노라고 검색했다. 베네시안의 거대한 로비, 리스보아의 황금빛 외벽, 시티 오브 드림즈의 푸른 조명이 나를 홀리는 듯했다. 강원랜드보다 훨씬 크고 딜러도 전문적이고 판돈도 더 크다는 말에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일주일 뒤 나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딱 한 번만 진짜 경험 삼아 늘 그랬듯이 스스로 합리화했다. 인천공항에서 NX825 에어마카오 편에 탑승했다. 비행기는 오후 2시 25분 출발이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유난히 평온했다. 하지만 내 마음 이미 조급함으로 가득했다. 마카오 국제공항 MFM에 도착하자 공기는 습했고 공항 밖에서는 카지노 셔틀버스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다. 나는 호텔도 고민 없이 마카오 베네시안 리조트로 정했다. 그 유명한 금빛 건물, 천장에 그려진 천사벽화, 끝없이 들리는 칩 쌓이는 소리, 모든 게 나를 압도했다. 방에 짐을 풀자마자 카드를 들고 카지노로 내려갔다. 칩 교환소에서 나는 처음부터 큰 실수를 했다. 강원랜드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1만 홍콩달러 약 170만 원 칩 구매를 텅 빈 표정으로 해버린 것이다. 직원이 건네준 검은 칩 몇 개가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다. 나는 곧장 바카라 홀로 이동했다. 플레이어, 뱅커, 타이, 딜러의 차분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처음엔 500HKD씩 걸었다. 계속 이겼다. 4번 연속으로. 이상하게 흐름이 좋았다. 나는 베팅 금액을 1000HKD, 곧이어 2000HKD로 올렸다. 그리고 기적 같은 순간이 왔다. 플레이어가 내추럴 9, 딜러가 곧바로 칩을 밀어주며 나이스 원 서. 나는 이틀 전 정선에서 잃은 금액보다 더 큰 돈을 단 몇 시간 만에 벌고 있었다. 칩을 정리해보니 이미 약 90만 원이 기분이 이상하게 치솟았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었다. 마카오, 도박의 수도, 돈의 냄새가 가득한 곳. 그날 새벽 나는 베네시안 내부의 곤돌라 앞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와, 여기선 진짜 벌 수 있겠는데?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 확신은 오만이었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 아침 식사 후 다시 카지노로 내려갔을 때였다. 어제와 달리 내 컨디션이 이상했다. 눈은 핑 돌고 머리는 둔했고 심장은 이상하게 빨리 뛰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제처럼만 하면 돼. 그날의 첫 판, 뱅커에 2000HKD를 걸었다. 졌고 그 다음 판도 졌다. 이후 3판 연속으로 졌다. 순식간에 1만 HKD가 날아갔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딜러의 손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카드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부터 내 머리가 이상해졌다. 어제 벌었으니까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돌아온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나는 바보처럼 칩을 더 사러 갔다. 한국 카드로 30만 원 현금 서비스, 그리고 또 30만 원. 눈앞이 흐릿해졌고 손은 땀에 젖어 칩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오후 3시가 되자 상황은 더 심해졌다. 한 번에 5000HKD를 걸었고 또 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판에 1만 HKD를 올렸다. 이 판만 이기면 절반은 돌릴 수 있었다. 결과는 플레이어 6, 뱅커 4. 딜러가 조용히 말했다. 살이 서. 그 순간 몸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딜러는 이미 다음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마카오의 카지노는 누군가의 절망 따위엔 단 1초도 관심이 없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을 때 손실 금액은 약 320만 원. 한국에서의 손실까지 합치면 이미 4천만 원 선을 넘었다. 천장에 비친 조명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멈춰야 한다. 정말로.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은 진짜로 흐름이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큰 한 방을 맞게 된다. 마카오에서 시작된 지옥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었다. 마카오에서의 셋째 날 아침,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눈만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날 300만 원 넘게 잃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머릿속 한쪽에서는 오늘은 어제와 다를 거야 라는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다. 이 목소리는 지난 몇 달 동안 강원랜드에서 내가 몇 번이고 자멸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유혹이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나는 베네시안 카지노로 내려갔다. 홀은 여전히 냉랭하고 화려했으며 딜러들의 표정은 변함없이 무표정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바카라 테이블로 걸어갔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어제의 패배를 신경 쓰지 않는다. 돈만 가져오면 언제든 또 시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칩 구매 창구에서 나는 2만 홍콩 달러를 꺼냈다. 오늘은 절대 무리하지 않겠다고 계속 다짐했지만 손은 이미 큰 금액을 건네고 있었다. 칩을 받아들고 테이블에 앉아 딜러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구드럭 서. 첫 판 5000HKD를 뱅커에 걸었다. 이겼다. 다음 판도 이겼다. 연속 승리가 이어지자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베팅 금액은 나도 모르게 8000HKD, 곧 1만 HKD로 올라갔다. 그러나 흐름은 거짓말처럼 바뀌기 마련이다. 중반부에 들어서며 세 판 연속으로 졌고 그 다음엔 네 판도 연달아졌다. 불과 1시간 사이에 1만 8000HKD가 증발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딜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음 게임을 준비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되자 나는 다시 ATM으로 갔다. 해외 출금 수수료가 붙는 줄 알면서도 카드를 꽂고 300만 원 상당을 인출했다. 이제 남은 한계는 사업 운영 자금과 운영비 일부였다. 나는 이걸 잃으면 끝이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도박에 빠진 사람에게 그 문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카지노로 돌아오자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내가 걷는 길이 정말 카지노 바닥인지 구름 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그러나 자리에 앉는 순간 내 모든 감각은 딜러의 손과 카드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날의 마지막 승부는 오후 5시 무렵 시작됐다. 나는 단 한 번에 모든 걸 되찾겠다는 심정으로 한 판에 2만 HKD를 걸었다. 딜러가 카드를 내리고 정적이 흘렀다. 플레이어 4, 뱅커 3, 추가 카드가 열렸다. 플레이어 4, 6, 뱅커 3, 7. 그 순간 딜러는 칩을 천천히 가져갔다. 뱅커 윈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그 자리에 굳은 상태로 앉아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얼굴에 피가 가시면서 정말로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그 판으로만 약 350만 원을 잃은 셈이었다. 오늘 전체 손실은 약 570만 원. 한국에서의 손실까지 합치면 6천만 원 가까이 넘어간 상태.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날 밤에 찾아왔다. 호텔방에서 다음날 새벽 비행기 체크인을 하려는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장님, 이번 달 결제일인데 입금이 안 됐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보내온 메시지였다. 이어 직원에게서 사장님, 내일 급여는 정상 지급되나요? 라는 카톡까지 왔다. 나는 천천히 손실액을 계산했다. 강원랜드 누적 손실 2,850만 원, 마카오 첫날, 둘째 날 오늘 합쳐서 약 3,200만 원, 거기에 사업에서 새는 비용, 외상거래처 미지불회까지 합치면 총 1억 원 가까운 구멍이 나 있었다. 이 숫자는
나를 단숨에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네시안 로비로 내려갔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사람들은 여전히 칩을 쟁반처럼 들고 다녔고 슬롯머신은 번쩍이고 있었다. 나는 가운데 분수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분수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때 깨달았다. 도박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나를 잃는 과정이었다는 걸.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사업자 통장, 개인 통장, 예비비까지 모두 합쳐도 남은 금액은 3천만 원 남짓. 마카오에서의 손실과 빚을 빼면 나는 사실상 마이너스 1억 원 상태였다. 그리고 그건 지옥의 입구에 불과했다. 마카오에서의 유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곳의 빛과 소리가 계속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멈추려면 지금뿐이었다. 하지만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 마침내 총 10억 손실이라는 내 인생 최악의 결말로 향하고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